뜨거웠던 2014년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국정감사. 새로운 정치적 이슈, 인물들이 떠올랐고요. 논란과 비판도 계속 오갔습니다. 오늘은 정군기 홍익대 교수, 유창선 정치평론가와 함께 마무리된 국정감사 정리해보고요. 세력 재개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야권 내 움직임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주간의 국정감사 금세 가네요. 그렇죠? 네. 짧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눈에 띌 정도의 뭐 특별한 뭐 성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전국의 뭐 분위기를 뭐 크게 변화시킬 정도의 뭐 그런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는 이제 없었는데, 다만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쪽에 어느 정도 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그런 이제 성과가 있어가지고 뭐 대체로 뭐 그런 정도 이제 수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좀 이제 각 분야의 어떤 고른 그런 성과는 좀 그렇게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우 교수께서는 어떻게 네. 뭐 스타일 같은 면에서는 뭐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뭐 YTN이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실속 있는 그 국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기업인들 불러내가지고 뭐 변종 SM이라든가 또 동양 사태 등에 대해서 그 다짐을 받아낸 거는 참 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 모니터하는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NGO 모니터단이라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C학점을 줬어요.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예, 저는 한 뭐 B- 정도. B-. 예, 네. 예. B-면 뭐 80점 정도. 예. 몇 점 정도? 저는 국회의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유 박사님보다 조금 더 B+ 정도 주고 싶습니다. B+. 네. 예. 다들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두 분의 평론가가 꼽은 핫 이슈 그리고 핫 인물들을 한번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기 교수가 뽑은 2013 국정감사 핫 이슈 탑3를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진영 장관의 발언, 뭐 발언은 아니고요. 진영 장관이 기초연금안 최종 결제를 안 했다라는 거 가지고 일단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트위터 선거 개입 의혹, 윤석열 지청장과 조영건 지검장 사태를 뽑았고요. 또 국감장에서 이어진 기업인들의 반성과 시정, 이것도 핫 이슈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정 교수님이 이렇게 뽑은 이유가 뭡니까? 예, 첫 번째로 이제 기초연금안을 진영 장관이 사인 안 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텐데, 예.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국감 초반에 이 기선을 잡은 이런 그 사안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정부나 여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좀 개선이 많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이현주 의원의 그 히트, 클린 히트로 보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과 조명건 이 두 사람의 검찰의 이 막장 드라마, 이거 뭐 꼽지 않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 부회장하고 동양의 현전 회장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종 SSM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이거 골목 상권에서 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다짐을 받아낸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성과가 있었고, 정용진 부회장 같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제가 경제부 기자를 했지만 재벌들 볼 수 없었거든요. 예. 국감장에서 정용진 그 부회장에 대해서 아주 뭐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 세 가지 탑3를 뽑으셨고요. 유창선 우리 평론가께서는 뭘 뽑으셨죠? 저는 뭐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이제 배제 문제. 예. 국정원 댓글 예. 사건과 수사팀장 배제 문제. 예, 그거를 이제 뭐 이슈로 이제 꼽았고요. 예. 그리고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대선 개입 의혹, 그랬었죠. 또 예.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이 세 가지를 이제 꼽았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예, 문제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뽑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먼저 윤석열 그 팀장의 이제 배제 문제는 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이제 국감장에서 뭐 조영권 지검장하고 뭐 두 사람이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충돌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국민들이 몰랐었던 그 이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된 계기가서 상당히 이제 중요했다고 이제 봅니다. 예. 아까 정 교수님은 이제 뭐 막장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있는데 저는 좀 더 관점을 달리합니다. 사실 뭐 막장이나 흔히 얘기하는 뭐 항묘 이런 거는 그 상황의 어떤 본질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이른바 이제 그 외압 시비라든가 또 수사팀에게 어떠한 그 제약이 실제로 그동안 이제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도 그 역시 그 정치 또 대선 관련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감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훈처 역시 역시 그 대선 때 여러 가지 그 개입 활동 관련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보훈처장까지도 또 거기에 나섰던 것까지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단지 국정원뿐 아니라 이 국가기관 전체에 걸친 대선 개입 의혹, 이것이 한층 더 힘을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의 교수 평론가께서 뽑으신 국정감사 인물 탑3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가 뽑은 인물 탑3 윤석열 여주지청장 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영진 신세그룹 부회장, 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를 뽑으셨네요. 네. 위안부 할머니 어떤 내용이었죠? 예,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죠. 올해 86, 참 고령의 나이에 국감장에 나와서 이 위안부 문제 국가와 국회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해결해달라. 맞습니다. 이런 그 아주 절절한 말씀을 하시고 또 재밌는 것은 이번에 증인들을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바쁘니까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 돌아가셔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이 장소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빨리 가라고 그러냐, 그리고 말씀을 이제 더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여주지청장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왜 막장 드라마나 콩가루 집안이나 표현을 썼냐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데 외압 시비 이런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과정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검찰 내 기강이나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국감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네. 자, 유찬선 박사가 뽑은 국감인물 탑3 누구죠? 우선 아까 얘기했었던 윤석열 전 팀장, 여주지청장을 꼽고요.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잠시만요. 저희 국회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안철수 의원이 대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 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첫째,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에 이어서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 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둘째,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범위와 법률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도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 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공방과 대치를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정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라고 꾸짖고 개탄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 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졌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합리적인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즉, 지난 대선 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효과적이고 강단 있는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 고령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사회적인 모순 구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정치권이 책임 있는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별검사 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검 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 의지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검찰 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와 사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고 정치는 고통받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공히 저희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서 질문 있다고 질의응답은 밖에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안철수 의원, 이제 뭐 여야의 공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검찰 수사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수사를 특검에 맡기고 민생을 위해서 좀 매진하자. 국가적 과제가 너무도 많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론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 자체는 민주당이 하던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특검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김진태 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앞두고 있거든요. 예. 이때 여야가 김진태 총장의 그 수사 의지에 대한 걸 한번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 시점보다 앞서서 나왔던 점에서 조금 빠르지 않은 생각이 되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도 아주 그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빠른 점이 없잖아 있고 아마 그 야권 개편이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텐데 야권 개편에서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해서 특검을 오늘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유찬선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뭐 했던 얘기 같은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좀 다르죠. 아, 어떻게 다르죠? 민주당이 아직 그 특검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 정리를 지금 이제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개별 의원들이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이 일부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 요구를 하는 그 입장 발표한 적은 있는데 네네. 당 전체 차원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또 의견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아직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좀 주저하고 있었던 이런 이제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이 일단은 먼저 이 얘기를 그냥 공론화 시켜버린 이런 입장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도 주저하고 있던 이 특검론을 안 의원이 먼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한 이런 이제 형국이 됐는데 일단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관해서 안 의원이 민주당과는 이제 별개로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 어떤 목소리를 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의원이 오늘 그 이제 여야 모두에게 이거를 제안하는 이런 모양새를 이제 갖췄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여야 모두 상당히 좀 의식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문제에 이제 당사자, 일차적인 당사자일 수가 있는데 안 의원이 특검 얘기까지 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또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야권의 논의를 특검론으로 가게 하는 아마 그러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럼 여당은 어떤 그 입장일까요, 지금? 당연히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독자적인 목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이라는 그 전제를 달고 여러 차례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거를 여당에 전달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독자적인 목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로 대표되는 새정치에 대한 바람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데 너무 저 야권만 보고 있다. 사실은 새누리나 여권 진영에서도 기존 정치에 식상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특검 목소리도 너무 야권을 보고 낸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조금 빨랐다. 향후 움직임, 향후 예상되는 뭐 안철수 신당이라든지 야권의 재편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그러한 제안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이거 자체를 확대 해석해서 다른 정치적인 뭐 포석 이런 거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저는 뭐 이 특검 뭐 만능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 밖에는 이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뭐 공감을 이제 합니다. 지금 검찰이 뭐 이제 수사를 뭐 계속 더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검찰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개편 과정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너무 지금 길게 가고 있는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논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역시 그 특검 수사밖에는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그 항상 그 많은 문제가 될 때 특검으로 해결하자. 정말 특검 만능론이 우리 정치 사회 팽배해 있는데 지금 이 시점도 말이 좀 묘합니다. 김진태 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앞두고 나름대로 이제 총장 후보자가 뭔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내가 언제까지 정권 눈치 보고 뭐 이런 할 거냐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이런 단계에 특검 딱 들어오면은 당연히 여당에서는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은 뭐 저는 같이 같은 목소리 내리라고 보는데 같은 목소리를 문제는 낼 것이다. 지금 그 국회 안에서 실질적인 두 세력으로 대표되는 새누리와 민주의 이 그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새누리는 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새누리당도 이거를 특검을 이제 수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거 언제까지나 지금 뭐 대선 치른 지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논란 계속하고 다른 국정 운영은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 문제에 그냥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 결코 바람직한 것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특검 아닌 다른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집니다. 지금 검찰 수사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 정말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논란거리가 계속되고 또 뭐 군 쪽에 있는 어떤 그 수사 이제 결과 또 얼마만큼 뭐 다들 이렇게 수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정치 사회적으로 다 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특검 수사밖에 좀 없지 않느냐. 유 박사님 지금 굉장히 원론적 얘기만 하시는데 예. 제가 자꾸 시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태 총장 후보자가 뭔가 새롭게 뭐 수사를 하든지 하겠다고 지금 청문회를 대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특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김진태 총장 후보자 완전 김새는 겁니다. 이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그 10여 년간 특검이 많이 도입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저 결과 나와가지고 재미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이런 네, 것도 그런, 예, 우리 시청자들이 냉정히 알아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시점이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더 지금 부각을 시키는 이런 이유가 이제 될 수가 과거 있는 게 보면 여야 되겠죠. 정치권이 특검을 수용할 때를 보면 이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제 그 특검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여야가 합의를 해요. 그래서 또 특검을 하는데 실제로 또 특검을 해보면 결과가 또 이렇게 시원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뭐 특별 검사를 누가 임명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검의 어떤 방향이 또 달라질 수가 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사에 그대로 맡기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방식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개편, 뭐 특별수사팀도 지금 개편이 됐고 검찰총장도 이제 교체가 결국 이제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그동안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버팀목이 되거나 핵심이었던 인물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이제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수사 초기 그러니까 단계가 결국은 아니고요. 어떤 그 재판이- 결국은 어떤 신뢰. 제 얘기 좀 끝나고 네, 말씀을 길게 해주세요. 하시니까요. 끝나고 좀 얘기를 잠시만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도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도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특검,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특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네네. 특검 얘기하면 상당히 폼나죠. 기존 검찰 못하고 있으니까 특별검사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건데 지금 이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가 아니고요. 공소가 이루어져가지고 재판이 그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인데 재판 결과가 곧 나오게 되고요. 검찰총장 곧 청문회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 제기가 적절했느냐? 제 생각에는 조금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제안을 했고요. 여야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이 홍익대 교수님 또 유창선 정치평론가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